자, 우리가 앞에 지금 370페이지까지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학어분이죠, 학어분. 학어분에서 본다면, 학어분 먼저 우선적으로 육친 중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됩니까? 인성을 관찰하죠, 인성. 네, 첫 번째는 인성을 관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문창이에요, 문창. 즉 식신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가 관성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성. 그죠? 앞에서는 그래서 인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 관성은 뭐냐면, 이 관이 뭡니까?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학교의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학교의 모양새. 또 내가 직업으로 간다면 직장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직장. 그죠? 그래서 이 관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 격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격이 뚜렷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꼭 관성이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즉 유자격이라는 거예요. 유자격. 뭔가 직업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직업이 뚜렷하다. 즉 이때는 관성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 없다. 이럴 때는 성격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관의 모양새를 보고서 학교의 모양새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천간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에도 우리가 관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자, 천간은 뭡니까? 하늘에 드러났죠. 뭔가 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자, 천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명. 그 다음에 지지는 뭐로 본다? 실로 본다라는 거예요. 실. 그래서 천간에 관성이 드러났다는 것은, 자, 이때는 지지의 세력을 보지 마세요. 지지의 세력을 안 보고 그냥 천간에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유명이라는 거예요. 유명.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중앙. 자, 우리 학교들이 좀 좋은 학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자, 중앙으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서울 쪽에 가려면 천간에 관성이 떠줘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지에 오면 실력 행사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요 유명, 천간에 뜬 것보다는 좀 모양새, 폼이 덜 난다는 거예요. 폼이 덜 난다. 자, 천간에 비교해서요. 천간에. 자, 거기에 비교하면 지장간은 뭐겠습니까? 지지보다 폼이 더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급을 좀 더 낮춰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천간이 유명이고 중앙이라면 지방은 뭐냐면, 지지는 뭐냐면 지방이라는 거예요. 지방.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제일 좋은 모양새는 뭐예요? 학교를 간다면 서울대를 가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겠죠. 그죠? 그런데 지지에 있으니 그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이라는 거예요. 차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내에서는 유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간에 떠야지 유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을 쫓아간다면 내에 있겠어요? 외에 있겠어요? 그래서 해외라는 거예요. 해외. 해외에는 배지가 있다.
그 다음에 지장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지보다 폼이 덜 난다는 거예요. 지지보다 폼이 덜 난다. 즉, 이것도 지방 중에서도 조금 더 후미진 곳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의 성분이 우리가 보면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나눠 본다면, 자, 정관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국립 속성을 많이 띈다는 거예요. 국립. 그죠? 그 다음에 편관은 학교명이, 학교가 보면 사립 속성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법무라든지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물건이라든지 무시무시한 것을 다루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법무나 공학은 국사립을 혼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관인데 정관의 세력이 약하다. 정관의 세력이 강하면 국립으로 가는데 정관의 세력이 약하다면 약의 조건에서는 보통 정관 여기 그 국립 닮은 꼴 사립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국립 닮은 꼴 사립. 즉 이게 뭐냐면 국가명이라든지 수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명, 수도명. 그러니까 뭐 고려, 조선, 신라, 가야, 백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성균관, 한양, 동국, 그 다음에 동자 따로, 국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된 지명에도 많이 인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약이라는 조건은 세력이 약하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망도 돼요. 공망. 자, 공망이라는 게 뭡니까? 빈 거죠.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비어 있는데 근데 문의는 뭐예요? 정관의 속성을 따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망도 이런 경향성을 많이 이루더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모든 팔자를 요 기준에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팔자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서 보면, 공부하는 애들 보면, 우리가 등급을 지어야 돼, 등급. 무리고. 자, 참고로 요 상이 10% 이제는 무조건 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따라가는데, 자, 하위 요 몇 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이 패턴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 자, 이 패턴은 뭐예요? 전공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런 애들은 뭡니까? 국영수 모든 과목이 다 100점이고, 그죠? 얘들은 뭐 잘하는 과목 좀 있고 못하는 과목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가변성이죠. 가변성으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국어해도 안 되고, 영어해도 안 되고, 수학해도 안 되고, 아따, 체육 하나는 잘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패턴을 따르지 않고, 보통 요 윗그룹에서는 이런 패턴을 그대로 많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정관이라도 보통 주변의 간섭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간섭자. 간섭하는 글자에 따라서. 그래서 합을 만나거나 원진을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쪽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진은 뭡니까? 모양이 일그러졌잖아요. 그죠? 국립에서 모양이 약간 일그러진 모양으로 가고. 자,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보면은 좌표론상에서 연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연월의 관성의 모양새예요. 앞에서 한 인성 같은 경우에도 연월의 모양새예요. 왜? 연월이 소년에서 자기의 학문성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연월에 있는 육친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딱 뚜렷하게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이 육친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잔데 연월에 비겁이 많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남녀공학을 가겠어요? 여대를 가겠어요? 네. 여대를 갈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도 확장이라는 겁니다. 확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학교 이름명 맞추기 이런 거 또 보면은 요즘 들어서 그죠? 이름 잘 맞춰주고 그러면은 야, 이런 이름이 들어간 학교 갈 거다 이러면 또 줄 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행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행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자, 이거는 간섭하는 육친이 뭐냐면, 육친이 첫 번째는 관성을 우선해서 보셔요. 관성의 모양이 학교의 모양이잖아요. 그 학교의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인성을 차선으로 볼 때는 인성의 모양새를 보고 학교명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가 어떤 식으로 간섭할 때냐면, 보통 이걸 기준점을 할 때 보통 격용에서는 보통 용신이 좋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행적 인자를 잡아서 그 사람한테 적용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강조된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참고로 목이 강조되어 있다, 화가 강조되어 있다, 수가 강조되어 있다, 뭐 이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학교명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간지를 유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목은 뭐냐면 37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보통 목이라는 게 쭉쭉 솟아 올라가죠. 그래서 저가 아니라 고자라는 게 높을 고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목은 어디 방에 속합니까? 동쪽을 속하죠. 참고로 저는 이 동자를 화에도 많이 배속을 시킵니다. 책에서는 동자가 목으로만 배속을 시키는데, 화를 굉장히 반가워하는 글자일 경우에는 사람이 보니까 이 동자 들어간 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울 신자.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새로울 신, 그 다음에 신출할 자. 신생이라는 거예요, 신생.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게 새로운 사기 솟아났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놀랄경자를 많이 쓰거든요. 놀랄경. 그게 보면은 경사경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경사경자가 놀랄경자하고 거의 같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숲을림. 그죠? 그 다음에 언덕구. 참고로 언덕구 이런 거는 토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풀을 청.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매산자. 자, 언덕구하고 매산자 같은 경우에는 토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무가 어디에서 삽니까? 산에서 살죠. 그래서 매산자 지명이 들어가는 것, 매산자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많이 목이 강조되어 있을 때는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를 보면 화는 뭐겠습니까? 화는 불화자, 그 다음에 삐광자, 빛날 희자, 그 다음에 볕양자, 밝은 명, 남영남, 꽃화자. 자, 이런 것들이 다 불의 속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밝은 명자 들어가는 대학이 뭐가 있습니까? 명지, 그죠? 숙명, 뭐 이런 것. 이런 거는 화가 강조되어 있을 때 이런 학교로 가는 경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흑도자는, 자, 중앙이죠. 변방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중앙, 매산자, 언덕구자, 밭전자. 자, 이런 것들이 토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선역서자, 그 다음에 세금부수가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열매실자, 그 다음에 바위암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더라. 열매실자 들어가는 학교는 뭐 숭실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의 속성은 참고로 수의 속성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막 여름철에 막 더운 사람들도 이 수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런 지명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수의 속성은 바다해자, 내천자, 물가포자, 물수자, 북녘북자, 한수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 속성을 보통 많이 띄는 글자가 있는 학교를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냐? 관성을 우선하여 취해서 보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인성의 모양새를 취해서 학교의 명칭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간명할 때 뭐 이런 게 강조된 인자 말고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 저는 팔자의 음양의 강약을 일단 먼저 구분해 봐요. 구분하고서 굉장히 양이 많다 하면 수가 들어가는 지명으로 가라고 제가 많이 코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강조된 인자가 이렇게 화가 되어도 거기 가면 내가 불이 많은데 불 많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수가 들어가는 지명으로 많이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음이 강한 팔자일 경우에는 밸런스 기준으로 저는 화의 글자가 많이 들어간 곳을 추천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간명해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고, 어쨌든 목과 토금수가 그렇게 직칭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